배우 정의루, 배우 윤계상, 전 프로야구 선수 민병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뇌 속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유명인들이라는 거다.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손쓸 틈도 없이 즉사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어서 뇌 속에 시한폭탄이란 별명이 붙어있다. 뇌동맥류 환자는 2008년 18,000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엔 11만 5천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뇌동맥류의 사전 위험을 평가해주는 플랫폼 창업 서비스가 출품돼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공공데이터인 국민건강검진 데이터에 요즘 주목받는 AI 딥러닝을 활용하면 MRA나 CT 촬영 없이도 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출품돼 경쟁했는데 이 중 국민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취재해봤다. 공공데이터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드론 배송 기술이 대표적이다. 2D 공간의 도로명 주소를 3D 공간의 디지털 주소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건물 옥상이나 버스 정류장 등 개별 공간 각각에도 주소를 부여해주면 드론으로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고 상용화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거대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셈인데 의료 영역에서도 민간 병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행안부 주최 창업 경진대회에 출품된 뇌동맥류 위험평가 서비스도 공공데이터를 의료 영역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택균 대표는 대형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데 의사 시절부터 사전 위험들을 알기 어려운 뇌동맥류 역학 조사를 위해서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AI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중증 질환이고 환자 수는 점점 늘고 있지만 영상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질환. 그런데 검사 비용이 비싸서 진입 장벽이 높은 질환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였다. 뇌혈관은 주된 코스가 동동 떠다니는 코스입니다. 뇌척수액이라고 불리우는 물 위에서 떠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조직에 의한 서포트도 아주 약한 이런 혈관입니다. 뇌혈관은 압력의 변화나 염증에 견디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사들은 특히 뇌와 관련된 영상 검사를 권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 MRI나 MRA가 포함된 건강검진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AI를 활용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도 나의 뇌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민간 병원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처럼 한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게 아니어서 한 병원의 정보만으로는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다고 한다. 국가 단위에서 환자의 동선을 추적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면 뇌동맥류를 판별하기 위한 정확한 학습이 어려워진다. 공공데이터, 즉 국가 건강 의료 이용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디서 검진을 받았던지 간에 그 환자가 한국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사망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되게 돼 있고 급하게 환자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일개 병원들의 데이터에서는 하지 못하는 설명력들을 공공데이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데이터를 AI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크기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자료도 큰 역할을 했다. 심평원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뇌동맥류 질환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거친 공공데이터여서 뇌동맥류 환자 분류를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4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위험군 A씨와 고위험군 B씨 결과를 보면 A씨의 경우에 고혈압 가족력과 뇌졸중 가족력, 당뇨나 혈압 등에 따라 위험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걸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중고차 정비 횟수나 사고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고차 시장은 사는 사람에게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레몬 시장, 그러니까 먹기엔 너무 시기 때문에 과일 자체로는 불량품인 레몬처럼 우량품은 줄고 불량품은 넘쳐나는 시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중고차 거래할 때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기록을 숨기는 관행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전국 곳곳에 주소를 사물 단계까지 디지털화해서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의료 영역에도 적용하면 미래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